이것은 노래가 아니라 영혼을 울리는 기도라는 것을 숨소리 하나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2025년 버클리 음대 오디션장. 1000명이 넘는 지원자 중에서 한국 제주도에서 온 소년이 무대에 섰습니다. 그리고 첫 음을 내는 순간 우리는 모두 경악했습니다. 세계를 울린 감동적인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희망입니다. 원본 영상과 출처는 설명란과 댓글에 남겨놓겠습니다. 버클리 음대 4학년 졸업을 불과 3개월 앞둔 2025년 1월의 어느 날이었습니다. 저는 학교 국제 오디션 프로그램의 어시스턴트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세계 각지에서 찾아온 음악도들의 오디션을 기록하고 간단한 평가를 남기는 일이었죠. 매년 수천 명이 지원하는 이 과정에서 특별한 재능을 발견하는 일은 드문 행운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날도 어김없이 수십 명의 지원자들이 오고 갔습니다. 전 세계에서 온 지원자들은 저마다의 기교와 열정으로 자신을 어필했지만 솔직히 말하면 그저 잘하는 수준이었습니다. 보컬, 피아노, 기타 모두 훌륭했지만 마음에 오래 남는 무언가는 없었습니다. 그러다 마지막 시간, 한 소년이 조용히 무대에 올랐습니다. 다음은 한국 제주도에서 오신 이연준 님입니다. 인터뷰 영상이 먼저 재생되었습니다. 영상 속 그는 시골 마을의 바다를 배경으로 부끄러운 듯 웃고 있었습니다. 평범한 교복 차림에 약간은 수줍은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노래로 사람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전하고 싶습니다. 그의 말투는 소박했지만 눈빛만은 단단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노래를 시작했습니다. 첫 음이 흘러나오는 순간 저는 손에 들고 있던 펜을 떨어뜨렸습니다. 우르르 소름이 돋았고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맑고 투명하지만 깊고 울림 있는 목소리. 완벽한 음정과 자연스러운 호흡. 그러나 무엇보다 그 노래에 담긴 가슴 절절한 진심이 전해졌습니다. 바람의 빛깔이라는 노래였습니다. 제가 한국어를 몰랐음에도 그 노래의 의미가 온몸으로 전해지는 듯 했습니다. 마치 수십 년을 살아온 노인의 지혜와 어린아이의 순수함이 한 목소리에 동시에 담겨 있었습니다. 살면서 단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전율이 온몸을 타고 흘렀습니다. 이것은 노래가 아니라 기도다. 문득 할머니가 떠올랐습니다. 제가 어릴 적 할머니는 저에게 진짜 음악은 귀로 듣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느끼는 거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정확히 이해한 것은 바로 이 순간이었습니다. 이연준 군의 노래가 끝나자 오디션장은 묘한 정막에 휩싸였습니다. 그리고 이내 심사위원 모두가 일어나 기립박수를 보냈습니다. 여러 세계적인 콩쿠르를 심사해온 저희 학과장님의 눈가에 이슬이 맺혀 있는 것까지 보였습니다. 어떻게 이런 목소리가, 어떻게 이런 감성이. 저는 그 자리에서 바로 학과장님께 달려갔습니다. 교수님, 이 학생 꼭 장학생으로 뽑아야 합니다.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평소 차분하던 제가 이렇게 흥분한 모습에 교수님도 놀라셨지만 곧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알겠네. 자네가 한국에 가서 직접 더 알아보게. 특별 장학금 심사를 위한 자료를 준비해 오도록. 그렇게 저는 인생에서 처음으로 한국행 비행기를 타게 되었습니다. 제주도라는 작은 섬으로 향하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계속해서 그 소년의 노래를 들었습니다. 유튜브에 올라온 그의 다른 영상들, 특히 고향의 봄이라는 한국 동요를 부르는 모습은 마음을 더욱 적셨습니다. 14시간의 비행 끝에 인천공항에 도착하고 다시 제주행 국내선을 타는 동안에도 설렘과 기대가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제주의 공기를 마시는 순간 이상하게도 낯선 이 땅이 오래된 고향처럼 느껴졌습니다. 이제 알 것 같습니다. 왜 그의 노래에 이토록 깊은 울림이 있는지. 푸른 바다, 웅장한 한라산, 그리고 바람에 흔들리는 유채꽃. 이 모든 것이 한 소년의 목소리를 빚어냈다는 사실이 경이로웠습니다. 그렇게 저는 이연준 군을 만나기 위한 첫걸음을 내딛었습니다.
제주 시내에서 차로 40분, 바닷가 작은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에는 이연준 군이 다녔던 작은 초등학교와 그가 처음 노래를 시작했다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연준 군을 만날 수 있을까요? 동네 슈퍼마켓 아주머니께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그러자 아주머니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아이고, 우리 연준이 보러 오셨구만. 저 바다 쪽 연습실에 있을 거예요. 요즘도 매일 거기서 노래 연습한다오. 마을 사람들의 안내를 따라 찾아간 그곳은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언덕 위의 작은 창고를 개조한 연습실이었습니다. 문을 열기도 전에 안에서 흘러나오는 노래소리가 들렸습니다. 마음을 가다듬고 조심스레 문을 열자 창문을 통해 햇살이 쏟아지는 곳에서 한 소년이 노래하고 있었습니다. 이연준 군이었습니다. 그는 생각보다 작았고 얼굴엔 아직 어린 티가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노래할 때의 눈빛만큼은 어느 세계적인 성악가도 부럽지 않을 만큼 깊고 진중했습니다. 노래가 끝나고 그가 고개를 돌렸을 때 저는 천천히 박수를 쳤습니다. 처음엔 놀란 표정이었지만 이내 수줍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버클리 음대에서 왔습니다. 오디션 때 정말 감동했어요. 연준 군은 예의 바르게 인사를 하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노래를 들어주셔서 오히려 제가 감사해요. 그의 첫인상은 겸손함 그 자체였습니다. 말투에서도 행동에서도 단 1%의 거만함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어디서 이렇게 노래를 배웠나요? 제가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연준 군은 창밖으로 바다를 바라보며 답했습니다. 공식적으로 배운 건 별로 없어요. 그냥 들으면서 따라 부르고 교회에서 찬양하고 바다에서 혼자 노래하면서요. 선생님은 정식으로 만난 적이 없어요. 그 말에 저는 다시 한번 놀랐습니다. 버클리에서는 어릴 때부터 최고의 레슨, 수백만 원의 레코딩 장비, 유명 학원과 개인 교습이 기본으로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연준 군의 음악 교육은 전혀 달랐습니다. 자연이 그의 교실이었고 섬의 바람과 파도가 그의 교과서였습니다. 할머니가 불러주시던 옛 노래가 그의 첫 레슨이었고 교회에서 함께 부르는 찬송가가 그의 첫 합창 경험이었습니다. 처음 노래를 시작한 건 언제였나요? 아주 어릴 때부터였어요. 5살 때 할머니께서 고향의 봄을 불러주셨는데 그 노래가 너무 좋아서 계속 따라 불렀어요. 그 다음부터는 교회에서 찬양도 하게 되고 그가 자신의 어린 시절을 이야기하는 동안 저는 그의 눈에서 깊은 그리움과 사랑을 보았습니다. 할머니에 대한 그리움, 고향에 대한 사랑, 그리고 자신의 첫 발걸음을 기억하는 따스한 마음이 그대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연준 군의 길은 결코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중학교 때 변성기가 찾아왔어요. 제 목소리가 갈라지고 고음이 나오지 않았죠. 사람들은 이제 끝났다고 말했어요. 친구들은 노래를 부를 때 웃기도 했고요. 그의 목소리가 약간 떨렸습니다. 어린 소년에게 그 시간이 얼마나 가혹했을지 상상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극복했나요? 연준 군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바다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저기서 많이 울었어요. 밤에 혼자 바다에 나가서 노래를 불렀는데 목소리가 제대로 나오지 않아 울기도 했죠. 하지만 그때 깨달았어요. 목소리가 변해도 노래하고 싶은 마음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눈에서는 뜨거운 것이 흘러내렸습니다. 이 소년이 얼마나 깊은 좌절을 겪었을지, 얼마나 많은 밤을 홀로 노래하며 보냈을지 생각하자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대부분의 아이들은 포기했을 겁니다. 자신의 재능이 사라진다고 느끼면 다른 길을 찾거나 좌절했을 테니까요. 하지만 연준 군은 그 시간을 진정한 성장의 순간으로 만들었습니다. 변성기 후에 제 목소리는 달라졌어요. 예전처럼 맑은 고음은 아니지만 대신 더 깊은 감정을 담을 수 있게 됐죠. 어떤 의미에서는 축복이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의 말에는
깊은 통찰력이 담겨 있었습니다. 18살 소년의 말이라고는 믿기 어려울 정도로 성숙했습니다. 연준 군, 혹시 지금 노래 한 곡만 들려주실 수 있을까요? 연준 군은 수줍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아무런 반주 없이 오직 자연의 소리만을 배경으로 고향의 봄을 불렀습니다. 그 순간 시간이 멈춘 듯 했습니다. 바다와 바람 소리, 그리고 한 소년의 노래가 어우러지며 만들어낸 하모니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의 노래에는 성장이라는 이름의 눈물이, 희망이라는 이름의 한숨이, 그리고 사랑이라는 이름의 인내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노래가 끝나자 저는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이 소년은 기교가 아니라 삶을 노래하는 법을 알고 있다. 그리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진짜 음악은 어디서 오는가? 그것은 화려한 무대나 거창한 트레이닝이 아니라 삶의 굴곡을 꿋꿋이 살아낸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그날, 저는 제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반드시 이 소년을 세상에 알리고 그가 가진 진짜 재능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리라. 제주에서의 만남 이후, 저는 이연준 군의 더 많은 영상을 수집하고 그의 음악적 여정을 깊이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버클리로 돌아가 교수진에게 그의 이야기를 전하고 특별 장학금 심사를 위한 자료를 준비하는 동안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이연준 군의 목소리가 세계를 움직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제가 처음 촬영했던 연습실에서의 고향의 봄 영상이 유튜브에 올라간 지 단 3일 만에 100만 조회수를 넘어섰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 그 수는 500만으로 늘어났습니다. 댓글창에는 전 세계의 언어로 감동의 메시지가 쏟아졌습니다. 이 아이는 천사인가요? 목소리가 제 영혼을 정화시켜요. 프랑스에서는 한국어를 한마디도 모르지만 눈물이 멈추지 않아요. 브라질에서는 암투병 중인 어머니께 들려드렸더니 처음으로 미소를 지으셨어요. 캐나다에서는 이건 인간의 목소리가 아니라 천상의 소리입니다. 이탈리아에서는 가장 놀라운 것은 이연준 군의 노래가 단순한 감상을 넘어 진정한 치유의 경험을 선사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영국의 한 요양원에서는 6년간 거의 말을 하지 않던 치매 환자가 이연준 군의 고향의 봄을 듣고 갑자기 노래를 따라 부르기 시작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 할머니는 한국과 전혀 관련이 없었지만 그 노래의 정서가 마음 깊은 곳에 무언가를 일깨운 것입니다. 미국 보스턴의 어린이 병원에서는 이연준 군의 노래를 치료 음악으로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심리 상담사들은 그의 목소리가 갖는 특별한 진정 효과에 주목했습니다. 그의 노래에는 약물로는 얻을 수 없는 치유의 힘이 있습니다. 한 의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CNN, BBC, 알자지라, NHK 등 세계 각국의 주요 방송에서 한국의 기적, 소년이라는 제목으로 이연준 군의 이야기를 다루기 시작했습니다. 유명 음악 평론가들은 앞다투어 그의 목소리를 분석하고 극찬했습니다. 러시아의 유명 성악 교수는 이연준은 21세기의 모차르트다. 그의 목소리에는 인간의 영혼을 움직이는 신비한 힘이 있다고 평했습니다. 프랑스의 음악 매거진은 그를 인류 공통의 보물이라고 칭했으며 미국의 유명 프로듀서는 이 아이의 목소리는 국경을 넘어 평화의 메시지를 전한다고 극찬했습니다. 특히 깊은 인상을 남긴 것은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폐막식과 남북 정상회담에서의 공연이었습니다. 당시 어린 나이였던 이연준 군은 전 세계가 지켜보는 가운데 올림픽 참가를 불렀고 이어진 남북 정상회담에서는 고향의 봄과 바람이 불어오는 곳을 불러 남북한 지도자들의 눈시울을 적셨습니다. 정치적 긴장과 갈등의 현장에서 한 소년의 순수한 목소리가 모든 이들의 마음을 녹였습니다. CNN의 기자는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세계적인 클래식 가수 안드레아 보첼리는 자신의 SNS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50년 넘게 음악을 해왔지만 오늘 처음으로 질투를 느꼈습니다. 이 소년의 목소리는 신의 선물입니다. 유명 팝스타 아델은
콘서트 중에 이현준 군의 이름을 언급하며 그의 노래를 들으면 내가 얼마나 더 배워야 할지 깨닫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세계적인 주목 속에서도 이현준 군은 변함없이 겸손했습니다. 인터뷰에서 그는 항상 저보다 더 훌륭한 음악가들이 많다며 자신을 낮추었고 유명세보다는 진심을 전하는 노래에 집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 번은 제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제 세계적으로 유명해졌는데 기분이 어때요? 그의 대답은 의외였습니다. 사실 유명해진 것보다 더 부담스러운 게 있어요. 제가 부르는 노래가 누군가에게 위로가 된다는 거예요. 그 책임감이 때로는 무겁게 느껴져요. 하지만 그만큼 노래에 더 진심을 담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말에서 저는 또 한 번 감동을 받았습니다. 18살 소년이 명예나 부가 아닌 책임감을 이야기하다니요. 이현준 군의 세계적인 관심은 곧 한국 문화 전반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졌습니다. 많은 외국인들이 이현준의 나라가 어떤 곳인지 알고 싶어 했고 한국의 음악, 문화, 역사에 대해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문화 관련 온라인 강좌의 등록률이 300% 증가했고 한국어 학습 앱 다운로드는 500% 이상 늘어났습니다. 특히 고향의 봄과 같은 한국 전통 동요를 배우려는 외국인들이 급증했습니다. 세계 각국의 유명 음악 학교에서는 한국 음악에 대한 특별 과정을 개설하기 시작했고 버클리 음대에서도 한국 음악의 정서와 기법이라는 수업이 개설됐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돌아온 후 첫 번째로 신청한 수업이기도 했죠.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 작은 제주 소년이 혼자서 어떤 정부의 홍보나 대기업의 마케팅보다 더 효과적으로 한국의 문화적 위상을 높였다는 사실을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이 모든 것이 시작에 불과했다는 점입니다. 이현준 군에 대한 세계적인 관심이 높아지는 동안 그는 인생의 또 다른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시절 그의 앞에는 변성기라는 거대한 산이 다시 한번 나타났습니다. 많은 소년 성악가들이 이 시기를 넘지 못하고 좌절합니다. 특히 이현준 군처럼 특별한 음색과 고음이 매력이었던 가수에게는 더욱 큰 위기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국의 한 음악 전문가는 당시를 이렇게 회상했습니다. 모두가 걱정했어요. 이제 끝났다. 더 이상 예전의 목소리를 들을 수 없다고요. 일부 사람들은 경력의 막을 내려야 한다고까지 말했죠. 실제로 이현준 군은 고등학교 2학년이 되면서 심각한 음성 변화를 겪었습니다. 그의 트레이드 마크였던 청아한 고음이 불안정해졌고 목소리가 갈라지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무대에서 실수하는 경우도 생겼고 댓글에는 이제 예전 같지 않다는 말들이 하나둘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버클리에서 그의 영상을 모니터링하던 시기였습니다. 갑자기 그의 새 영상이 올라오지 않는 날이 늘어났고 소식이 뜸해졌습니다. 걱정된 마음에 연락을 취했지만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연준 군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걸까? 몇 달 후 한국의 작은 뉴스에서 짧은 기사를 발견했습니다. 천상의 목소리 이현준, 성대 문제로 공연 활동 전면 중단. 재기 불투명. 심장이 내려앉는 느낌이었습니다. 세계를 감동시켰던 그 목소리가 이렇게 끝나버리는 건지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하지만 그때 예상치 못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현준 군이 서울의 한 전문 음악학교에 입학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SJA 실용전문학교, 버클리 음대와 협력 관계에 있는 학교였죠. 그는 모든 것을 버리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했습니다. 이현준 군의 음악 선생님이었던 김지연 교수는 당시를 이렇게 기억했습니다.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그가 전혀 좌절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히려 이것을 새로운 시작으로 받아들였어요. 이제 다른 방식으로 노래하는 법을 배울 수 있겠네요 라고 말하더군요. 이현준 군은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놀라운 결단력을 보여주었습니다.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발성 훈련을 했고 성대 관리를 위해 목의 구조와 생리학까지 깊이 공부했습니다. 유명세와 인기가 있었음에도
모든 방송 출연과 공연을 중단한 채 오직 자신의 새로운 목소리를 찾는 데 집중했습니다. 마치 새로운 악기를 배우는 것과 같았어요. 훗날 그는 인터뷰에서 이렇게 회상했습니다. 예전의 목소리를 그리워하기보다 새로운 목소리가 어떤 가능성을 가졌는지 탐구하는 게 훨씬 흥미로웠습니다. 사실, 변화는 두렵지 않았어요. 변하지 않는 건 노래에 대한 사랑, 음악을 통해 마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으니까요. 그렇게 1년 반 동안 이현준 군은 철저히 대중의 시선에서 벗어나 자신만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2024년 겨울, 그가 다시 무대에 섰습니다. 서울의 작은 재즈 클럽에서 열린 음악학교 정기 발표회. 객석에는 10명 남짓한 사람들만 있었지만 그 자리에 제가 있었다는 건 정말 행운이었습니다. 그가 무대에 올랐을 때 모두의 숨이 멎었습니다. 이제 어엿한 청년으로 성장한 이현준 군의 모습이 낯설면서도 반가웠습니다. 그리고 노래가 시작되었습니다. 더 이상 그 청아한 소년의 목소리는 아니었습니다. 대신 깊고 풍부한, 마치 오래된 와인처럼 숙성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그가 선택한 곡은 고향의 봄이었습니다. 같은 노래였지만 완전히 다른 감동이었습니다. 어린 시절의 순수함 대신 인생의 깊이와 성숙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어쩌면 소년의 맑은 음색은 사라졌을지 모르지만 그 자리에는 더 깊은 울림, 더 진한 감동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노래가 끝나자 객석은 한동안 침묵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이내 우레와 같은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눈가에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이현준은 죽지 않았어. 다시 태어났어. 한 음악평론가가 속삭인 말이 아직도 귓가에 선명합니다. 그 공연 영상이 SNS에 올라가자 전 세계는 다시 한번 이현준의 이름을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기적의 소년이 아닌 진정한 아티스트로서요. 미국의 저명한 음악평론가는 이렇게 썼습니다. 이현준은 이제 단순한 신동이 아니다. 그는 자신의 한계와 시련을 극복하고 새로운 경지에 도달한 진정한 예술가다. 그의 진짜 재능은 목소리가 아니라 자신의 영혼을 음악에 담아내는 놀라운 능력이다. 영국 가디언지의 평가도 인상적이었습니다. 많은 음악 신동들이 성인이 되면서 사라진다. 하지만 이현준은 다르다. 그는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법을 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예술가와 단순한 재능의 차이다.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한국인의 진정한 위대함은 포기하지 않는 정신에 있다는 것을요. 한국 전쟁 이후 폐허에서 경제 강국으로 일어선 그 나라의 DNA가 이 소년에게도 고스란히 이어져 내려온 것입니다. 이현준 군의 스토리는 세계의 많은 젊은이들에게 영감을 주었습니다. 특히 자신의 한계와 싸우고 있는 예술가들에게 그의 이야기는 희망의 메시지가 되었습니다. 한 청각장애 무용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현준의 이야기를 듣고 포기하지 않기로 했어요. 그가 자신의 목소리를 잃고도 다시 일어섰다면 저도 제 방식으로 춤을 출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이현준 군은 단순한 가수를 넘어 많은 이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시련을 겪은 후 그는 마침내 세계 최고의 음악 교육기관인 버클리 음대의 문을 두드리게 됩니다. 각한 음성 변화를 겪었습니다. 그의 트레이드마크였던 청아한 고음이 불안정해졌고 목소리가 갈라지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무대에서 실수하는 경우도 생겼고 댓글에는 이제 예전 같지 않다는 말들이 하나둘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버클리에서 그의 영상을 모니터링하던 시기였습니다. 갑자기 그의 새 영상이 올라오지 않는 날이 늘어났고 소식이 뜸해졌습니다. 걱정된 마음에 연락을 취했지만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연준 군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걸까? 몇 달 후 한국의 작은 뉴스에서 짧은 기사를 발견했습니다. 천상의 목소리 이현준, 성대 문제로 공연 활동 전면 중단. 재기 불투명. 심장이 내려앉는 느낌이었습니다. 세계를 감동시켰던 그 목소리가
이렇게 끝나버리는 건지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하지만 그때 예상치 못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현준 군이 서울의 한 전문 음악학교에 입학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SJA 실용전문학교, 버클리 음대와 협력 관계에 있는 학교였죠. 그는 모든 것을 버리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했습니다. 이현준 군의 음악 선생님이었던 김지연 교수는 당시를 이렇게 기억했습니다.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그가 전혀 좌절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히려 이것을 새로운 시작으로 받아들였어요. 이제 다른 방식으로 노래하는 법을 배울 수 있겠네요 라고 말하더군요. 이현준 군은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놀라운 결단력을 보여주었습니다.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발성 훈련을 했고 성대 관리를 위해 목의 구조와 생리학까지 깊이 공부했습니다. 유명세와 인기가 있었음에도 모든 방송 출연과 공연을 중단한 채 오직 자신의 새로운 목소리를 찾는 데 집중했습니다. 마치 새로운 악기를 배우는 것과 같았어요. 훗날 그는 인터뷰에서 이렇게 회상했습니다. 예전의 목소리를 그리워하기보다 새로운 목소리가 어떤 가능성을 가졌는지 탐구하는 게 훨씬 흥미로웠습니다. 사실 변화는 두렵지 않았어요. 변하지 않는 것은 노래에 대한 사랑, 음악을 통해 마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으니까요. 그렇게 1년 반 동안 이현준 군은 철저히 대중의 시선에서 벗어나 자신만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2024년 겨울 그가 다시 무대에 섰습니다. 서울의 작은 재즈 클럽에서 열린 음악학교 정기 발표회. 객석에는 50명 남짓한 사람들만 있었지만 그 자리에 제가 있었다는 건 정말 행운이었습니다. 그가 무대에 올랐을 때 모두의 숨이 멎었습니다. 이제 어엿한 청년으로 성장한 이현준 군의 모습이 낯설면서도 반가웠습니다. 그리고 노래가 시작되었습니다. 더 이상 그 청아한 소년의 목소리는 아니었습니다. 대신 깊고 풍부한 마치 오래된 와인처럼 숙성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그가 선택한 곡은 고향의 봄이었습니다. 같은 노래였지만 완전히 다른 감동이었습니다. 어린 시절의 순수함 대신 인생의 깊이와 성숙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어쩌면 소년의 맑은 음색은 사라졌을지 모르지만 그 자리에는 더 깊은 울림, 더 진한 감동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노래가 끝나자 객석은 한동안 침묵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이내 우레와 같은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눈가에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이현준은 죽지 않았어. 다시 태어났어. 한 음악평론가가 속삭인 말이 아직도 귓가에 선명합니다. 그 공연 영상이 SNS에 올라가자 전 세계는 다시 한번 이현준의 이름을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기적의 소년이 아닌 진정한 아티스트로서요. 미국의 저명한 음악평론가는 이렇게 썼습니다. 이현준은 이제 단순한 신동이 아니다. 그는 자신의 한계와 시련을 극복하고 새로운 경지에 도달한 진정한 예술가다. 그의 진짜 재능은 목소리가 아니라 자신의 영혼을 음악에 담아내는 놀라운 능력이다. 영국 가디언지의 평가도 인상적이었습니다. 많은 음악 신동들이 성인이 되면서 사라진다. 하지만 이현준은 다르다. 그는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법을 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예술가와 단순한 재능의 차이다.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한국인의 진정한 위대함은 포기하지 않는 정신에 있다는 것을요. 한국 전쟁 이후 폐허에서 경제 강국으로 일어선 그 나라의 DNA가 이 소년에게도 고스란히 이어져 내려온 것입니다. 이현준 군의 스토리는 세계의 많은 젊은이들에게 영감을 주었습니다. 특히 자신의 한계와 싸우고 있는 예술가들에게 그의 이야기는 희망의 메시지가 되었습니다. 한 청각장애 무용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현준의 이야기를 듣고 포기하지 않기로 했어요. 그가 자신의 목소리를 잃고도 다시 일어섰다면 저도 제 방식으로 춤을 출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이현준 군은 단순한 가수를 넘어 많은 이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시련을 겪은 후 그는 마침내 세계 최고의 음악 교육기관인 버클리 음대의 문을 두드리게 됩니다. 2025년 1월 기다리던 소식이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이현준 군이 버클리 음대 입시에 합격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저는 그 소식을 가장 먼저 들은 사람 중 하나였습니다. 학과장님께서 직접 저를 사무실로 부르셨죠. 제임스, 내가 그토록 밀어준 한국 학생 있지? 방금 입시 결과가 나왔는데. 그냥 합격이 아니야. 최고 장학금인 버클리 A&I 장학금을 받게 됐어. 22,000달러. 한국 돈으로는 약 3,200만 원. 버클리 음대가 외국 학생에게 주는 가장 큰 장학금이었습니다. 이는 그의 음악적 재능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가능성을 높이 평가한 결과였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바로 이현준 군에게 축하 전화를 걸었습니다. 제주의 이른 아침이었을 텐데도 그는 또렷한 목소리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정말요? 정말 제가 합격했나요? 잠시 침묵 후 그의 격한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마도 울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 꿈만 같습니다.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도 못했어요. 그의 목소리에서는 기쁨과 함께 깊은 감사함이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이내 그가 덧붙였습니다. 제임스 씨, 정말 감사합니다. 당신이 아니었다면 이런 기회는 오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이현준 군 자신의 노력과 재능, 그리고 굴하지 않는 정신 덕분이었습니다. 제가 한 일은 그저 그의 빛나는 재능을 조금 더 많은 사람에게 알린 것뿐이었습니다. 이현준 군의 버클리 합격 소식은 한국에서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제주 소년 세계 최고 음악학교 정복이라는 헤드라인이 주요 신문을 장식했고 많은 방송에서 특집으로 다루었습니다. 특히 감동적이었던 것은 그의 고향 제주에서 벌어진 축하 행사였습니다. 그가 다녔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학생들과 선생님들, 그리고 마을 주민들이 모두 모여 그를 축하해 주었습니다. 작은 섬마을 전체가 하나가 되어 기뻐하는 모습이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이현준 군의 초등학교 음악 선생님은 눈물을 글썽이며 말씀하셨습니다. 연준이는 특별했어요. 하지만 그가 이렇게 세계적인 인물이 될 줄은 몰랐죠. 이제 그는 제주의 자랑을 넘어 대한민국의 자랑이 되었습니다. 이 모든 축하 속에서도 이현준 군은 변함없이 겸손했습니다. 그는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운이 좋았을 뿐입니다. 좋은 분들을 많이 만났고 많은 응원을 받았죠. 이 기회를 통해 더 성장해서 받은 사랑을 음악으로 돌려드리고 싶습니다. 2025년 3월 이현준 군은 SJA 실용전문학교의 정규과정 버클리 트랙 55기를 수료하는 졸업식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4월 드디어 그의 버클리 입학이 공식 발표되었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온 특별한 영상을 보며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제주의 바닷가, 그가 어릴 적 노래를 부르던 그 언덕에서 찍은 영상이었습니다. 바람이 불고 파도 소리가 들리는 배경 속에서 이현준 군은 카메라를 향해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현준입니다. 좋은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제가 버클리 음대에 장학생으로 합격하게 되었어요. 이건 제 혼자만의 성취가 아닙니다. 저를 믿고 응원해주신 모든 분들 덕분입니다. 특히 저에게 노래를 가르쳐주신 바다와 바람, 그리고 제주의 모든 것에 감사드립니다. 보스턴에서도 제주를 잊지 않고 한국의 마음을 담은 노래를 계속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 영상을 본 많은 사람들이 감동의 댓글을 남겼습니다. 대한민국이 낳은 진정한 보물 제주의 아들에서 세계의 스타로 내 목소리는 우리의 자부심이다. 이현준 군의 버클리 입학은 단순한 개인의 성취를 넘어 한국 음악의 세계적 가능성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 되었습니다. 이제 그는 한국의 정서와 감성을 담은 음악으로 세계 무대에서 더 큰 발자취를 남길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볼 수 있었다는 것이
얼마나 큰 행운인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한 작은 소년의 재능을 발견하고 그가 세계로 나아가는 첫걸음을 함께할 수 있었다는 것이 얼마나 값진 경험인지를요. 이제 이현준 군은 버클리에서 새로운 도전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가 어떤 음악적 여정을 펼쳐나갈지 가슴 설레는 마음으로 지켜보게 될 것입니다. 이현준 군의 음악이 세계에 전하는 것은 단순한 아름다움이나 감동을 넘어선 무언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치유와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버클리 입학을 앞두고 이현준 군은 특별한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마음의 달이라는 이름의 이 프로젝트는 한국의 전통음악과 현대음악을 융합해 세계의 다양한 문화권 사람들에게 위로를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첫 번째 영상은 코로나19로 가족을 잃은 이들을 위한 헌정곡이었습니다. 한국의 전통 장례곡, 상여소리와 현대적 발라드를 융합한 이 곡은 깊은 슬픔 속에서도 희망을 찾는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저도 어린 시절 할머니를 여의었을 때 이 노래를 들으며 위로받았어요. 이 노래가 세계 곳곳의 상실감을 겪는 분들께 작은 위로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현준 군의 진심 어린 메시지와 함께 공개된 이 영상은 전 세계 수백만 명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특히 팬데믹으로 큰 상처를 입은 이탈리아와 스페인에서는 이 곡이 라디오에서 자주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이탈리아 밀라노의 한 병원에서는 중환자실 의사들이 환자들에게 이 노래를 들려주며 희망을 전했습니다. 한 의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언어는 다르지만 그 노래에 담긴 위로와 사랑은 국경을 넘어 전해집니다. 많은 환자들이 이 노래를 들으며 눈물을 흘리고 새로운 희망을 얻었습니다. 두 번째 프로젝트는 더욱 파격적이었습니다. 이현준 군은 전쟁으로 고통받는 어린이들을 위한 평화의 노래를 준비했습니다. 이 곡에서 그는 한국어, 영어, 우크라이나어, 히브리어 등 여러 언어로 평화의 메시지를 노래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프로젝트에 세계 각국의 어린이 합창단이 함께했다는 점입니다. 분쟁 지역의 어린이들까지 화상으로 참여해 하나의 목소리로 평화를 외쳤습니다. 유엔 사무총장은 이 영상을 공유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음악은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평화의 언어입니다. 이현준님의 이니셔티브는 우리에게 진정한 화합의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이현준 군의 음악이 가진 힘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의 노래는 점차 의학적으로도 그 효과가 인정받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하버드 의대의 한 연구팀은 이현준 군의 노래를 들었을 때 뇌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연구했습니다. 그 결과 그의 특별한 음색과 곡 해석이 뇌의 스트레스 반응을 현저히 감소시키고 엔도르핀과 세로토닌 같은 행복 호르몬의 분비를 촉진한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연구를 주도한 교수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이현준의 목소리에는 독특한 치유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그의 고향의 봄은 마치 음악적 명상과 같은 효과를 보입니다. 앞으로 음악 치료 분야에서 중요한 사례가 될 것입니다. 이런 의학적 발견을 바탕으로 여러 병원과 치료센터에서는 이현준 군의 음악을 치료 보조 수단으로 활용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알츠하이머 환자, 우울증 환자, 그리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PTSD 환자들에게 좋은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한 재활병원의 음악치료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현준의 고향의 봄을 들려주면 대화가 어려웠던 치매 환자들도 반응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어떤 분은 노래를 따라 부르시고 어떤 분은 자신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꺼내시죠. 그의 목소리에는 잊혀진 기억을 되살리는 특별한 힘이 있습니다. 이런 사례들이 알려지면서 이현준 군의 음악은 단순한 예술을 넘어 사회적 치유의 도구로 인식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현준 군의 가장 큰 영향력은 아마도 한국이라는 나라의 이미지를 변화시킨 데 있을 것입니다. 이전까지 한국은 세계의 기술 강국, 경제 강국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삼성과 현대, K-팝과 영화 기생충으로 대표되는 나라였죠. 그러나 이현준 군의 음악은 한국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심어주었습니다. 한 미국 문화평론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현준을 통해 우리는 한국이 단순한 경제, 기술, 강국이 아니라 깊은 정서와 영혼을 가진 나라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의 노래는 한국인의 정신적 풍요로움과 깊이를 세계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프랑스의 한 문화 인류학자는 더 나아가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이현준의 목소리는 한국의 한과 정이라는 독특한 정서를 완벽하게 담아냅니다. 이것은 서구 음악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깊이 있는 감정입니다. 그의 노래가 전 세계인의 마음을 울리는 이유는 바로 이 보편적이면서도 특별한 정서 때문입니다. 이제 세계인들에게 한국은 단순히 강남 스타일이나 삼성, 갤럭시의 나라가 아니라 깊은 정서와 영혼의 나라로 인식되기 시작했습니다. 이현준 군의 노래는 한국의 소프트 파워를 한 단계 끌어올린 것입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그의 영향력이 중장년층에게도 강하게 미쳤다는 점입니다. K-팝이 주로 젊은 세대에게 인기가 있었다면 이현준 군의 음악은 50에서 70대 외국인들의 마음까지 사로잡았습니다. 영국의 67세 은퇴 교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K-팝은 제게 너무 시끄럽고 이해하기 어려웠어요. 하지만 이현준의 노래는 달랐습니다. 그의 고향의 봄을 들으면 제 어린 시절 잉글랜드 시골 마을이 생각나요. 언어는 다르지만 그 노래가 전하는 향수와 그리움은 보편적입니다. 이렇게 이현준 군의 음악은 세대와 국경을 넘어 진정한 의미의 글로벌 음악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한국이라는 나라의 정신과 문화가 깊이 담겨 있었습니다. 버클리 음대 입학을 앞둔 인터뷰에서 이현준 군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세계에 알리고 싶은 것은 제 자신이 아닙니다. 한국의 아름다움, 한국인의 정서, 그리고 우리 문화의 깊이를 전하고 싶어요. 제 노래가 한국을 더 깊이 이해하는 다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의 소망은 이미 현실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한 사람의 목소리가 한 나라의 이미지를 변화시키고 있었으니까요. 2025년 가을, 버클리 음대에 입학한 이현준 군을 맞이하러 보스턴 로건 국제공항에 나갔습니다. 비행기가 착륙하고 그가 입국장을 통해 나오는 순간 저는 묘한 감동을 느꼈습니다. 이제 정말 시작이구나. 처음 오디션장에서 그를 만났을 때의 감동이 다시 한번 가슴에 밀려왔습니다. 작은 제주도에서 시작된 한 소년의 여정이 이제 세계 음악의 중심지인 보스턴에서 새로운 장을 열게 된 것입니다. 이현준 군은 여전히 겸손하고 소박한 모습이었습니다. 커다란 여행 가방 하나와 기타 케이스 하나가 그의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에서는 새로운 도전에 대한 설렘과 자신감이 느껴졌습니다. 보스턴에 온 것이 아직도 꿈만 같아요. 제가 정말 버클리에서 공부하게 된 건가요? 그의 말에 저는 웃으며 답했습니다. 이제 꿈이 아닌 현실이에요. 이현준 씨, 이곳에서 당신의 음악이 더 아름답게 꽃 피울 거예요. 버클리 음대에서의 첫 학기는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언어의 장벽, 문화적 차이, 그리고 세계 각국에서 모인 최고의 음악 인재들과의 경쟁. 이현준 군에게는 많은 도전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모든 어려움을 자신만의 방식으로 극복해 나갔습니다. 언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새벽마다 영어 공부를 했고 미국 문화를 이해하기 위해 다양한 음악 공연과 행사에 참여했습니다. 무엇보다 그의 음악에 대한 진정성과 열정은 언어와 문화의 벽을 뛰어넘는 강력한 소통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버클리에서의 첫 공연이었습니다. 신입생 환영 공연에서 이현준 군은 한국 전통 민요 아리랑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곡을 선보였습니다. 한국의 정서와 서양의 음악 기법이 절묘하게 어우러진 그의 공연은 모든 관객과 교수진을 사로잡았습니다. 공연이 끝난 후 버클리의 전설적인 성악 교수는 무대 위로 올라와 그를 껴안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30년간 가르쳐왔지만 이런 순수한 감동은 처음입니다. 당신은 한국이라는 나라의 영혼을 노래하고 있군요. 버클리에서의 이현준 군의 성장은 놀라웠습니다.
그는 자신의 음악적 뿌리를 잃지 않으면서도 새로운 기술과 표현 방식을 빠르게 흡수했습니다. 한국 전통 음악과 재즈, 클래식, R&B를 융합한 그만의 독특한 스타일을 발전시켜 나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버클리 1학년 겨울 학기 말에 열린 버클리 라이징 스타 콘서트에서 그는 모든 이의 예상을 뛰어넘는 공연을 선보였습니다. 그가 선택한 곡은 놀랍게도 고향의 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버클리의 최고 재즈 연주자들과 함께 한국 전통 악기와 현대 악기가 어우러진 새로운 편곡으로 선보였습니다. 노래가 시작되자 객석은 완전한 침묵에 빠졌습니다. 이현준 군의 목소리는 마치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듯 했습니다. 한국의 정서와 슬픔, 그리움, 그리고 희망이 그의 목소리에 담겨 모든 이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공연이 끝나자 1,000석 규모의 버클리 퍼포먼스 센터는 기립박수로 떠나갈 듯 했습니다. 많은 관객들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고 심지어 몇몇 교수들도 감동의 눈물을 훔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 공연 영상은 순식간에 인터넷을 통해 전 세계로 퍼져나갔고 24시간 만에 1천만 조회수를 돌파했습니다. CNN, BBC 등 주요 언론에서는 한국의 보물, 세계적 음악인으로 우뚝 서다라는 제목으로 그의 스토리를 다뤘습니다. 버클리 음대학장은 특별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현준은 음악의 진정한 의미를 우리에게 다시 일깨워 주었습니다. 그의 노래는 기술이나 기교를 넘어 인간의 영혼을 울리는 진정한 예술입니다. 그가 버클리의 학생이라는 사실이 자랑스럽습니다. 하지만 제게 가장 감동적이었던 순간은 따로 있었습니다. 공연이 끝난 후 분장실에서 만난 이현준 군이 조용히 말한 한마디였습니다. 제임스 씨, 이 모든 것이 제 공연이 아니에요. 이건 한국의 공연이에요. 제가 이 자리에 설 수 있게 해준 모든 한국분들, 제주도의 바다와 바람, 그리고 우리나라의 아름다운 정서. 이 모든 것에 감사드리고 싶어요. 그 순간 저는 깊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이현준 군은 단순한 가수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한 나라의 영혼, 한 민족의 정신을 온전히 담아내는 그릇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노래를 통해 한국이라는 나라의 깊은 아름다움이 세계로 전해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저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놀라운 나라 중 하나입니다. 물질적 성공만이 아니라 깊은 정신적 가치와 문화적 풍요로움을 가진 나라입니다. 이현준 군의 노래를 통해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의 진정한 위대함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저 자신도 많이 변했습니다. 예전에 저는 음악을 기술과 기교의 관점에서만 바라보았습니다. 완벽한 음정, 정확한 리듬, 뛰어난 테크닉. 이런 것들이 좋은 음악의 기준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이현준 군을 만난 후 저는 진정한 음악이 무엇인지 다시 배웠습니다. 음악은 마음과 마음을 잇는 다리입니다. 영혼과 영혼을 연결하는 끈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한 나라의 정신과 문화를 전하는 가장 아름다운 언어입니다. 이제 이현준 군은 버클리에서 새로운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의 음악은 앞으로 더 많은, 더 깊은 감동을 세계에 전할 것입니다. 한국이라는 나라의 위대함과 아름다움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릴 것입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큰 행운은 이 놀라운 여정의 시작을 함께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작은 오디션장에서 시작된 우연한 만남이 제 삶과 음악에 대한 이해를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이현준 군, 그리고 그가 대표하는 대한민국. 이제 저는 이 이름들을 영원히 제 가슴에 새기게 될 것입니다. 오늘 제주에서 피어난 한 소년의 목소리가 어떻게 세상의 마음을 울리고 사람들의 삶을 바꿨는지 함께 느끼셨나요? 이현준 군의 이야기는 단순한 성공 스토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포기하지 않는 정신, 삶의 역경을 음악으로 승화시키는 아름다움, 그리고 한국이라는 나라의 진정한 위대함을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의 하루가, 그리고 인생이
이 이야기로 조금이라도 따뜻해졌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함께 이 아름다운 이야기를 널리 퍼뜨려 주세요.